오늘 컨텐츠는 현장에서 안 쫓겨나는 방법입니다. 뭐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경력직이다 보니까 경력이 없으면 현장에서 말이 나오고 차 빼라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장비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비를 불러 쓰는 일을 그 장비 기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허우적대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럼 장비를 빼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초보 때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쫓겨다니면서 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고 안 쫓겨나고는 본인이 진짜로 하기 나름이에요. 진짜 본인이 절실하고 열심히 한다 하면은 계속 그래도 쟤는 일은 서툴더라도 말은 잘 들어, 이런 게 먹힐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내가 초보인데 그 초보 말고도 다른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나를 쓰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전제하에 오늘 콘텐츠를 하도록 할게요. 내가 초보인데 실력이 없는 거를 커버할 만큼의 다른 메리트가 나한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일단 기본 베이스예요. 그게 진짜 뭐 내려서 삽질을 도와주든 반장님한테 싹싹하게 굴든 말로써 그거를 커버를 하든 그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안 쫓겨나는 방법 첫 번째, 일단 무조건 열심히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진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진짜 절실했거든요. 왜냐면 전 대학도 안 나오고 배운 거라고는 장비 기술밖에 없고, 제가 건설에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현장 다닌 데마다 너무 서러움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거를 제 절실함에 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서럽습니다. 야, 현장에서 소새끼 말새끼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현장에서 하는데 나이는 어리지, 있는 대로 나를 다 무시하지, 이게 억울한 일 많거든요. 그래도 해야 돼.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절실함밖에 없고, 간절함, 절실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독립을 했고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 했거든요. 뭐 4대 보험 다 빼고 들어오니까 한 19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초보 때. 군대 전역하자마자 건설에서 들어갔던 초봉이 19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뗄 거 다 떼고 받았던 거, 퇴직금하고. 근데 대신 출퇴근 기름값은 안 줬어요. 근데 190 정도 받으면서 진짜 360일 중에 350일 일했다. 저를 가만히 안 놔뒀어요. 장비를 없으면 다른 걸 시켰어요. 건설회사 단점이라면, 물론 모든 건설회사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건설회사 하면 이제 각 분야별로 건축, 뭐 토목, 종합건축 해갖고 뭐 종합적으로 다 있어요, 건설회사는. 그래서 장비일이 굳이 없으면 다른 과 일을 시킵니다. 근데 뭐 물론 저도 일 없어서 반장님들, 토목 과장님들 다 따라다니면서 스타프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토목을 배웠죠. 근데 사실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배운 것도 있고 도움이 된 건 사실인데 그렇게 크게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냥 한 20% 정도? 거의 80% 정도는 장비하면서 그냥 배웠어요.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뭐 그거를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때 시간을 허비했다 생각을 안 하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잡일을 시켜도 이게 나중에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싶으면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고, 나중에 돌아오면 이게 쓸데없었네 싶으면 그 경험들이 쓰레기가 되는 거고,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일단 차주 입장에서는 나를 그냥 보내. 현장에서 얘기가 나와도 그나마 제가 그때 다행이었던 게 원주광릉 철도 사업이 한참 할 때였거든요. 그냥 장비가 없었어. 장비 서 있으면 그냥 불러 썼습니다. 그때는 장비 진짜 부족했거든요. 행성에서도 지원오고 여주에서도 지원오고 막 그러다가 진짜 장비 부족해서 이제 초보든 뭐든 그냥 장비면 갖다 썼지. 근데 이거 운빨도 있어야 됩니다. 초보 진입할 때 주변에 이제 건설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것도 약간 운빨도 따라야 돼요. 빨리 진입하고 싶으시면. 저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죠. 원주광릉 철도 사업했지, 원주 기업도시 생겨났지, 혁신도시 생겨났지. 기사 타고 월급쟁이 할 때는 진짜 바빴어요. 그러다가 차 사니까는 일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서울에서 좀 생활을 했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일단 1차적으로 절실함. 아무리 현장에서 뭐라 그래도 그냥 욕먹으면서 하고, 야 내려봐 소리 들으면서 하고, 내려가서 또 잔소리 듣고 죄송하다 하고, 그때 그냥 마냥 그게 내가 잘못한 줄 알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당한 겁니다. 그게. 이게 초보 때는 억울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당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현장 나가보세요. 어쨌든 소새끼 말새끼 들으면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계속 연습을 했죠. 일 끝나고 계속 부족한 거 있으면 레바질 연습하고, 뭐 좀 나라시 같은 거 그냥 하는 거야. 한 2시간, 3시간, 4시간 일 끝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주가 그래요. 야 기름 많이 먹는다 이래. 일 끝나고 연습 좀 하느라고요. 그래? 열심히 해. 그래. 기름 많이 먹는다고 뭐라 그랬어요. 기름 많이 먹는다. 일 끝나고 아침 저녁으로 좀 연습하고 있다고. 그래? 열심히 해. 나처럼 봐주는 사람
없어. 뭐 나중에 뭐 차를 인수하냐느니부터 해서 10년 타면 내가 더 차 줄게 뭐 이러면서 왜 차주가 그랬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대답을 안 했던 게 다행이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그 당시에는 대답을 해놓고 이게 또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 뭐 결국에 2년 다니다가 중개사무실로 옮겼지만 너무 잡일을 많이 시켜갖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니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통보만 하지 마세요. 통보만. 그만두더라도 통보만 하지 마세요. 미리 한 최소 3개월 전 이제 이맘때쯤 그만두겠다. 그래야지 차주가 대비를 하거든요. 이 기사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절실함으로 무조건 버티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어차피 그게 나중에 다 돌아와갖고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누가 알려주면 열심히 배우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남이 하는 거 잘 보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객관적으로 일을 잘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남들이 일 못한다고 하면 일 못하는 거고 남들이 일 잘한다고 하면 일 잘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장비계통에서 소문이 이게 금방 나요. 그래서 일을 못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일이 들어와도 배차할 사람 입장에서는 배차하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내 거래처고 좀 일 잘하는 사람 보내달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굉장히 애매해. 일 잘하는 사람들은 또 다 일을 하고 계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왔던 차 보내지 말라고. 그럴 때 난감합니다. 차가 없는데 일단 그렇게 쓰셔라. 소장님이 또 그래도 이게 진행이 돼야지. 진행이 안 된다고 나중에 그러면 또 골치 아픕니다, 그거. 그래서 남들 바쁠 때 물론 이게 건설 경기가 안 좋아갖고 일이 없는 것도 있지만 좀 뭔가 또 장비 많이 일하고 있는데 일이 없다 싶으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이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제가 뭐 돌려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일을 못하면 솔직히 이게 인맥이 많아도 일을 못 해버리면 솔직히 일하기 힘듭니다. 대놓고 얘기할게요. 일을 잘하면 배차 전화 안 받아도 소장님들한테 다이렉트로 전화가 와요. 일하다가도 젊은 친구 일 잘하는데 명함 좀 줘 이런다고. 그럼 나중에 소장님이 다른 현장 가갖고 이제 다이렉트로 전화 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못 가면은 그럼 차 한 대 맞춰줘. 그러면 제가 이제 배차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많아지면은 점점 저도 이제 배차권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일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물론 일 잘하는 거의 기준을 정의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냥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 얘기했듯이 내 일 있는 것처럼 성실하고 열심히만 해주시면 어디 가든 찾습니다. 조금 일 서툴더라도 부려먹는 사람이 편해하면 어디서든 또 불러줘요. 그 다음에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을 키우면 돼요. 자연스럽게 일 잘하는 건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이 많이 찾아주는 거는 본인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아성찰이 잘 돼야 돼요. 일을 하는데 계속 잔소리를 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화내.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솔직히 상하거든요. 다른 데 가서도 인정받고 일해 왔는데 이쪽 현장에서 욕먹고 뭔가 억울한 일이 있고 하고 있는데 원배차한테는 장비 탓하고 진짜 억울한 일 많을 겁니다. 다 장비 탓을 하거든요. 그래도 해야 돼. 잘 얘기를 해갖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을 잘한다는 소리 하고 젊은 친구 일 잘하는 소리 들으면서 점점 많아지면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점점 없어지고 점점 일이 더 없어진다? 물론 이제 건설 경기는 원래 안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건데 이제 그 중에 상위 10% 안에 들 거냐는 본인이 계속 일 잘하면 돼요. 근데 일 잘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요. 열심히 시키는 사람 시키는 대로 하고 능률도 잘 내주고 능률 팍팍 내주고 하면 또 불러줄 거 아니에요. 시키는 거 내내 거리면서 토 안 달고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만 해주면 근데 젊은 친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있으신 초보분들은 제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나이 많은 기사가 왔을 때나 젊은 기사가 왔을 때 대하는 게 달라요.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약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초보 때는. 싹싹하게만 굴면 되고, 세 번째, 일을 잘하려면 노력해야 되고 생각을 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저도 생각 없이 일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 소리를 왜 들을까, 왜 이런 소리를 내가 현장에서 듣지? 그거를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일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냥 텁하게 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레미콘 들어올 자리 생각 안 하고 그냥 텁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소장님이 나중에 야씨 이렇게 타면 어떻게 또 레미콘 길내느라고 또 무너지고 또 파고 일이 2배 3배 걸리잖아요. 그래서 꼼빵을 치더라도 나중에 또 안 건드릴 걸 생각을 해서 또 꼼빵 치고 자재 옮겨 놓더라도 나중에 자재 한 번도 안 치우는 곳에다 아예 한 번에 치워놓고 이렇게 2번 일 안 하게. 장비 일은 2번 일만 안 해도 일 잘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한 번 건드린 거 그냥 한 번에 작업이 끝나면 그게 제일 좋은 일머리예요. 2번 일, 3번 일 하면은 미치는 겁니다. 근데 초보 때는 이제 잘 경험이 없고 잘 모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해봐요. 그래서 능률이 제일 빠르고 제일 편한 걸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들어가서 해보고 뒤로도 들어가서 해보고 모르겠으면 이것저것 해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일머리가 술술 풀리는
머리가 하나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물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이 금방 응용해서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이게 좀 중요한데 1년, 3년, 6년, 9년, 12년 주기로 속된 말로 현장에서 또라이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사실인데 일하면서 계속 간섭하면서 알려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그 주기가 저는 1369 10이었던 것 같아. 그 시기별로 그런 사람들 한 번씩 거쳐갖고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좀 자존심이 상해요. 한 6년 차부터는 좀 자존심이 상해. 내가 어딜 가든 그래도 욕 안 먹고 인정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뭐 뭣도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얘기해갖고 야 이게 맞나? 이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이제 자성찰을 해봐야 돼요. 아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내가 부족하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겠지? 어떤 점이 부족하지? 이러면서 계속 찾아가 나가면서 배울 수 있을 때 배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인 현장을 사람마다 아니면 5년 주기로 올 수도 있고 3년 주기로도 올 수 있고 이런데 그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냥 놓치지 마세요. 누군가가 피드백을 해준다는 건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게 일시키는 것도 뭐 별로 뭐 효과 없는 것 같아, 뭐 결과적으로 별로인 것 같아 싶으면 안 배우시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좀 하는 것 같아, 이 사람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계속 달달 구니까 짜증나요.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 근데 그걸 버텨서 배울 점 있으면 배우는 게 좋아요. 피드백 해주는 사람이 만나면 무조건 보고 터득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짝이 확 늘어요. 내가 응용하고 싶을 때 응용해도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저희가 불편한 게 뭐냐면 내가 내 멋대로 못하겠어. 그 사람이 바가지질 하려면 그래도 뭐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뭐라 그러고. 이게 젊으니까 그러겠죠. 나이 들어갖고 제가 초보에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냥 쫓겨났을 것 같아. 그 짜증은 내도 고분고분하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그냥 어지간히 하니까는 그래도 계속 끝까지 가주셨던 것 같아. 왜냐면 다른 사람을 불러도 자기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이거든. 그런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냈거든요. 머리 빠진 거 봐봐요. 그런 사람들이 싫었어요. 근데 막상 또 배울 점이 있는 거야. 내내거리면서 배우고 또 물어보고 했죠. 그때 나중에는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보강토하면 조사장이다. 원주에서 아마 너가 제일 잘 탈 거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사람을 불렀어도 자기 성이 안 찰 거니까 그냥 저를 데리고서 가르치면서 계속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엔 짜증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맙죠. 그분 안 만났으면 저는 더 성장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피드백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최대한 배우세요. 앞으로도 더 많이 만날 거예요. 저도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피드백 해주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이참에 더 배우세요. 더 물어보세요. 더 하면 되잖아. 더 피드백 해주는 사람보다 더 악착같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배웁니다. 진짜 확 뛰어 확. 사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장비를 와일드하게 일하는 걸 배워갖고 예전에는 깨짝깨짝 일하고 막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제가 깨달은 게 장비는 장비답게 일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막 깨짝이는 것보다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럼 푹 해갖고 물론 지작물 많고 위험물 많으면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널찌감치 일할 때는 또 장비답게 일할 때는 또 장비답게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하고 깡패는 또 싸워야 때 싸워야 되고 장비는 장비답게 또 일해야 돼요. 그렇게 비교하면 맞으려나? 장비답게 일할 때는 또 장비답게 일하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시려나? 와일드하게 일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완전 초보자분들 설명해서 이해시키긴 좀 힘든데 관로공사 같은 거 가면 나중에 포장할 때 T자리 파거든요. 그 골재로 이렇게 덮어놔요. 거기를 포장 깊이만큼 터파기를 하는 걸 T자리 낸다 그러거든요. 그 T자리 낼 때도 20전 내지 15전, 10전 이렇게 맞춰놔야 되는데 그냥 먼저 푹푹 퍼서 양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양을 푹푹 퍼서 뒤에 덤프로 상차를 팍팍 한 다음에 그 다음 양 맞춰서 그냥 남는 거 갖다 긁어서 맞추는 거지. 그러면 금방 하거든요. 약간 이런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바로 맞추면서 모으고 시르고 이랬는데 양을 확 죽여. 일단 무조건 양 싸움 같아. 뭘 하던 간에 스테바를 보든 뭘 하든 간에 양을 확 죽여놓고 그 다음 조금 남은 걸로 이렇게 했지. 예전에는 한 번에 하려고 그랬어요. 장비가 꼼꼼하게 모아지면 또 버리고 이랬는데 확 빠르더라고. 그것도 반장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들은 장비를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부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렇게 하는 거보다 이게 확 죽이고 이렇게 끌어당겨 빨라 막 이래요. 이게 고분고분하게 안 알려줘요. 야 조사장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빨라 이렇게 안 알려줘요. 어이 야 이거 먼저 다 퍼내고 더 긁어 막 이러면서 화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화내고 그거를 배워야 돼. 거기다 대고 뭐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내리지 마시고요. 그냥 배우셔야 돼.
그런 거 배우셔야 돼. 여러 현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못 해봤잖아. 해본 거여도 현장 조건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일머리가. 그러다 보니까 다 틀려, 스타일이. 여기서 배웠어도 저기 가면 또 틀려. 물론 기본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고 손발이 맞아야 돼. 뭐 네 번째는 피드백 해주는 사람 말 잘 들어라.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까 중반에도 말했듯이 자아성찰을 잘해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거듭나 나가야 돼요. 네 번째 방법에서 바로 다섯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자아성찰을 해서 잘못된 거 인정을 하고 현장에서 너 일 못해 이러면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해야 돼. 근데 대부분 그래 너네 안 가고 다른 현장 많으니까 다른 현장 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데를 찾아가죠. 근데 그러지 말고 이참에 들어온 김에 배워갖고 나가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피하면 평생 못하거든요. 피하지 말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못해봤어도 그냥 했다 그러고 돌 살 줄 아나 못 사더라도 그냥 가서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돌 쌓는 걸 못했는데 일이 없으니까 돌 살 줄 알아요? 네, 알아요. 저랑 저희 가시죠. 그래서 돌을 인터넷 찾아보고 작은 아빠 끌어다가 현장 오게 하고 막 귀찮게 하고 그래서 그날 배웠고 다 나왔어요. 조경석 쌓기는 그래도 자신 있습니다. 면 쌓기는 어려워. 근데 면 쌓기는 진짜 어려워. 면 쌓기는 잘 쌓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잘 쌓아도 욕먹어. 시간 오래 걸린다고 욕먹어. 못 쌓잖아요. 못 쌓는데 빨리 쌀 수는 있는데 못 쌓으면 못 쌓다고 욕먹어요. 면 쌓기가 욕먹기 딱 좋아. 그거를 둘 다 맞추시는 분이 고수겠죠. 면 쌓기는 잘 쌓아도 욕먹고 못 쌓아도 욕먹고 미쳐버리는 겁니다. 면 쌓기 한다 그러면 그냥 6더블 불러 싸라고 해요. 3더블은 면 쌓기 할 일이 크게 없는데 간혹 또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저는 돌을 작은아버지한테 배워서 제 나름대로 변형을 했습니다. 작은아빠 조금 이쁘게 못 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돌 이쁘게 쌓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행성포크맨님 진짜 난 깜짝 놀랐잖아요. 행성포크맨님. 행성포크맨님 채널 들어가셔서 돌 쌓은 거 보세요. 그냥 옹벽이에요, 옹벽. 어떻게 그렇게 쌓아줘? 다음에 면 쌓기 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5가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마무리 지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못한다고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다 해봤다 그러고 그 속에서 빨리 본인이 캐치해서 찾아가면 금방 자리 잡습니다. 초보라고 못해요, 저 처음 해봤는데요, 이거를 미리 약점을 드러내지 말고 그냥 무작정 해봤다 그러고 그냥 안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 조금 못하더라도 잔소리 들으면서 하면 되잖아. 그래야지 일할 수 있지. 못한다고 배차를 안 받거나 안 해버리면 평생 못해요. 어디 가서 해볼 건데. 우린 돈도 받고 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물론 초보 때도 뭐 기사 때면 뭐 돈도 받고 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고, 물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니까 안전하게 해야죠. 다 감안해서 차주 입장에서도 이거는 애초에 초보 기사를 뽑은 차주분들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장 나가서 열심히만 하면 돼요. 차주가 보내주는 데다 현장에서 얘기만 안 나오면 돼요. 차주한테 솔직히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시키는 사람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잖아. 저도 예전에 제 얘기를 하자면 작은아버지가 바빠갖고 제가 작은아버지 6더블 타고서 면쌓기를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동네. 근데 솔직히 전 처음 쌓았어요. 그때 면쌓기를 조경석을 해도 어느 정도 쌓는데 조경석으로 가다가 정면 부위에서 면쌓기를 하는 거였어요. 조경석 쌓는 구간은 한 10m도 안 되고 면쌓기가 한 50m? 10m 조경석 쌓기, 면쌓기 50m인데 면쌓기를 처음 쌓았죠. 그냥 쌓았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작은아빠 와서 보고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다행인 건 또 주인분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 좀 쌓을 줄 아시는 분들은 못 산 거고,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뭐 그 정도면 뭐 요 정도로 제가 처음으로 쌌었죠. 그때 이후로 작은아빠한테 돌을 많이 배웠죠. 어떻게 싸라고, 뭐가 중요하고. 뭐 나중에는 그래 무너지지 않게 잘 쌌다 그래도 무너지진 않겠다, 그냥 약간 밀어 쌌거든요. 면이 조금 삐뚤빼뚤했어요. 돌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잘 쌌다는 분위기는 없었고 그냥 튼튼하게 싼 정도? 못생겼지만 그냥 튼튼한 정도? 그래 무너지지는 않겠다 정도?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제가 돌 싼 거 보러 가니까 거기 풀이 자라갖고 어차피 뭐 풀이 다 덮더라고요. 돌 싼 거 보러 가면 풀 관리 안 하면 면 쌓기고 뭐 조경석 쌓기고 다 울창해집니다. 그래갖고 나중엔 제가 쌓아놓은 것도 못 보고 이렇게 끝났죠. 초보자분들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5가지, 제가 알고 있는 건 5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근데 뭐 마침에 커피 갖다 주고 시작하고 이런 거 말고요, 좀 더 뭐 색다른 거? 그런 거 좀 없나요? 색다른 방법. 요즘 이제 MG분들도 장비기사로 이제 들어오면서 MG분들은 저도 MG지만 어떤 방법으로 영업을 하시나요? 그런 것도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현장에서 안 쫓기는 방법 자세히 보면 10가지도 될 수도 있고 20가지도 될 수 있는데 그냥 제 썰도 풀면서 간단하게 5가지 얘기해 봤어요.